네, 반갑습니다. 비트 갱스터입니다. 현재 시간 2월 24일 오후 6시 25분입니다. 비트코인 4,428만원. 네, 여러분들 시장 지금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? 또 러시아가 침공이 현실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제공항과 항구를 점령을 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저도 오늘 아침부터는 계속 이런 실제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 이 군사적 대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, 네,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기사들을 최근 들어서는 좀 안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. 그 이유에 있어서는 사실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선에서 너무 그 내용을 부풀려서 기사화 되다 보니까 저도 한 명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투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기사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내용을 토대로 시장은 그에 맞게 반응을 할 거고, 그럼 우리는 그 시장에 맞게 대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좀 놀랬던 게 유가 지수가 급 반등분을 보여주면서 현재 98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. 정말 이제 좀 있으면 이 100달러에 미치는 수준까지 오고 있는데, 최근 들어 유가 지수를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가 현재 이 12월부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군사적 대립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이 유가 지수가 크게 반등하기 시작했고, 과거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이 비트코인이 지금은 끊임없이 미 증시랑 커플링되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선물 ETF의 승인과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고, 비트코인은 지금 제재가 아닌 규제라는 프레임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이 증시랑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오일 지수를 보는 이유가, 오일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될 거고,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되면은 미 증시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그에 커플링되어서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비트코인처럼 하락폭을 비트코인 역시 보여주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. 단순히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금리 인상 예측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. 금리 인상을 몇 번 하겠다, 양적 긴축은 전쟁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도 조금은 조심하는 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사실 실제로 3월 17일에 있는 FOMC가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인플레이션을 재료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단서에 있어서는 오일 지수가 가장 크게 반응해주고 있는데, 아무리 지금 연준에서 3월 FOMC에 대한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약간 좀 완화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를 좀 잠재우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, 하지만 지금의 이 오일 지수를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렇다면 현재의 움직임과 같이 디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주식을 포함한 비트코인 시장은 하락폭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현재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가가 이 15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이유가, 유가의 주봉을 봤을 때도 지금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항 라인이 110달러 라인이랑 현재 여기가 147달러, 약 150달러 수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1차 저항을 받아주는 라인에서 이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쟁 우려를 키우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여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이 150달러, 정확히는 147달러 수준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제 매매 기준에 있어서는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라인은 110달러 수준인데, 달러 기준으로 지금 110달러의 이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계속 이런 하락폭을 보여주었고, 끝에서는 이런 큰 하락폭까지 보여줬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110달러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라인입니다. 현재로서 유가는 97달러로 유지하고 있고,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군사적 대립 이슈가 키워지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유가 지수도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일봉으로 봤을 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유가 지수가 이 강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도 봤듯이 끊임없는 상승은 없고 끊임없는 하락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역시도 결국은 전쟁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될 거고,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소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, 덩달아서 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도 회복세를 강하게 보여줄 겁니다.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항상 수많은 전쟁 이슈 뒤에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었지만 결국은 그 전쟁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V자 반등을 보여주었다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지금도 동일합니다.
현재로서의 기준선이 저는 이 상승 추세 라인을 이탈했을 때와 그리고 아까 봤던 매물대 라인, 강한 매물대 라인은 이 110달러 라인을 저항 받아줬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현재 제 매매 관점에 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. 현재는 강한 매물대 라인인 110달러에서는 저항을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, 하지만 만약에 이 110달러 라인에서 저항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 라인을 지지 받아주고 한 번 더 올라갈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라인이 매물대가 상당히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150달러 라인까지도 쉽게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. 만약에 이 과거에 150달러 수준에 갔을 때 수준을 보면은 이때가 2008년 7월에서 8월인데 7월에서 8월이 언제였죠? 유가지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을 때가, 네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8년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위기 사태입니다. 이때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고점 대비 45%까지 빠져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었고, 그렇기에 현재 이 유가 지수가 이 110달러에서 150달러 라인까지 돌파를 한다, 이 라인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, 저는 이 라인까지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전부 현금화를 하고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겠습니다. 저 역시도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지만,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이 변동성 때문입니다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변동성, 정말 이런 매력적인 변동성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크게 한번 베팅을 해볼 계획입니다. 그 이유에 있어서는 뭐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의 이 라인을 기준선을 잡아서 종목을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마이너스 5%에서 10%가량이라고 하면은 상승했을 때의 수익률이 정말 100%가 넘는 수익률도 나오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구간은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고, 사실 그런 구간보다 현재 구간에서 이 가격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빨리 좀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유가 지수는 제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의미한 지표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오늘 정말 전쟁이 진짜 났구나 라고 느꼈던 게, 이 러시아 지수를 보면서 이 전쟁에 대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봤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 50%, 거의 이 지수 자체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었는데, 최근 들어서 정말 이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. 그 기사 자체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할 거는 이 러시아 지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근 들어선 좀 간간히 확인을 하고 있는 지표고, 그 말은 즉 지금도 러시아 지수가 엄청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이슈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정말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가장 먼저 러시아 지수가 반응을 하게 될 거고, 이 러시아 지수가 반등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와 반대로 이 유가 지수는 하락폭을 보여주게 될 거고, 유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크게 반등세를 보여줄 겁니다. 자, 비트코인도 보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잠깐만 좀 복기를 해보면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, 결국은 지금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면서 그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매물대적인 관점에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이 가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거래량입니다. 그리고 그 거래량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이 만들어주는 게 거래량입니다. 그리고 거래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런 매물대 라인이고, 그럼 이 매물대는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매물대인 겁니다. 자, 다시 설명드리면은, 여기서 우리가 이 바닥을 여기로 바닥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모두가 이 바닥 32K랑 29에서 28K 라인을 지금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, 이 라인을 절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.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결과가 올 거다. 우리가 지금 여기를 달러 기준으로 약 33K입니다. 달러 기준으로 33K,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닥인 줄 알았겠습니까?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이게 바닥인지 우리가 아는 거고, 결국 이 바닥을 확인을 하려면 여기서 왔을 때도 이 매물대,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? 결국은 투자자들이 만든 게 매물대라고 했습니다. 이게 지금 33K에 도달을 했을 때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전쟁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우려를 키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가 왔을 때 여기 있는 이 물량들이 과연 이 가격을 버텨줄까요?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패닉셀로 이루어질 겁니다.
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여기를 바닥이라고 예측을 하고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말고 여기서 반등 나와 주었을 때,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을 때는 한 번 더 이 매물대를 두터운 매물대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상승 추진력은 더 강하게 나와줄 거고, 그래서 우리가 이 더블 바텀이라는 형식을 신뢰를 하면서 하나의 지표로 삼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, 알트코인도 보면은 현재 1월에 나왔던 이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약 35%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, 이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.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 SV처럼 이 1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그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. 전 지금의 하락에 있어서 이 시장을 외면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더 집중을 하면서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라코인 같은 것도 보면은 1월 달에 나와 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도 반등분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현재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, 그와 반대로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주지 못하고 1월에 나왔던 저점 라인을 깨러 가는 그런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. 제 기준에 있어서 지금은 가져가야 될 코인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코인을 분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로 가져가고 있고, 지금 그저 이 전쟁이라는 이슈로 빠지는구나, 무섭다, 이렇게 그냥 넉넉히만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 전쟁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정말 이 V자 반등이 나와줬을 때 그때는 또 다시 정말 추세가 좋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결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을 다 손절하고 이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. 정말 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. 그 노력은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